이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이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도 맡기면 안 되고, 시공회사에서도 맡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소개를 했었지만, 뭐, 건축사로서 30년 정도 제가 이제 건축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건축 설계하고 건축 감리를 이제 뭐 보통 설계사무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설계사무소가 주력으로 하는 것이 건축 설계와 건축 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고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도 뭐 10여 년 전에 직접 이제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강의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건축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건축은 오늘 1시간, 오늘 강의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건축 강의가 한 번이라고 해서 건축이 땅이 3번을 했으니까 땅이 그만큼 중요하고 건축은 그만큼 정도의 중요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무리 좋은 땅 사셔도 건축에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완전히 살려서 건축을 하지 못하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임대료, 다 받아낼 수 있는 임대료, 제가 편하게 말씀해서 그런 임대료를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 가져도 좋게 건축을 못하면 임대료가 B급지, C급지만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 요리로 따지자 그러면, 땅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리하는 게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잘 조리하지 못하면,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땅 가지고 있어도,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8강 제목을 건축이 수익 20% 이상을 결정한다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 20%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검증된 수치가 아닙니다. 20%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중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20%가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건축 못하면 실패한다고 말을 극단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항상 이렇게 퀴즈를 간단하게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건축을 해야 할까요? 이 퀴즈의 취지는,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 당연히 설계 때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건축 내용을, 매물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 이렇게 써놨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일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땅 찾기예요. 그죠? 그럼 땅 찾기 때 무슨 건축에 대한 걸 검토를 해야 됩니까? 예. 가설계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건축을 이때부터, 그러니까 땅 알아보는 거 따로, 나중에 땅 다 구해놓고 그때부터 설계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찾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가설계라고 하는 걸 해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실제로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어느 정도의 건물이 지어질지를 실질적인 검토를 이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고 사시면요, 땅을 사면서 온갖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운이 좋으면 그대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선제한 건물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왜 내 건물이 반듯하게 못 올라가요, 건축사님? 그때 그런 이야기 해도 법적으로 사선제한이 엄청 많이 먹는 땅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죠. 뭐 4층, 5층에서 건물이 뭐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 같은 건축사한테 아무리 원해도
예,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위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땅 찾기를 할 때부터 가설계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건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땅 계약 때는 뭐 할 게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건축 관련해서? 땅 계약할 때도 계약 조건에 건축 관련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드리겠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땅에 대해서 뭐 중도금, 잔금 언제 치르고 얼마를 주고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 계약할 때 건축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축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런 것들은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다 놓치는 겁니다. 예. 땅을 보는 거는 상당히 어떤, 판단력이나 주관력이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오늘 설명드린 대로 다 넣으세요. 예,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 계약할 때는 이 계약 조건, 결국 건축에 대한 계약 조건이 뭔가가 있다. 예, 그걸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설계를 할 때 설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도 공사 내용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 찾기 시작부터 건축 내용을 다 체크해야지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임대료 받는 거는, 다 짓고 나서 받는 거지만 여기까지는 다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죠. 그죠? 공사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돈을 쓰셔야 돼요. 돈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다 지고 나서 임대료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돈을 벌게 되시는데,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어떤 식으로 아낄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수익률도 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제가 간단한 퀴즈를 먼저 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이 사실 이렇게 뭐 쭉 써놓으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거, 제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건축 이야기만 하더라도 제가 30년을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건물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건물 재료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마감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외장을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될지, 뭐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협소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실전 투자를 들어가셨을 때, 그때 챙기셔야 될 그 뒤에 단계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보다 훨씬 앞 단계 것들,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위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그 8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제목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1번. 땅 선택이 이미 건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선택을 하는 게 건축하고 직접 관련돼서 결정이 돼 버리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상기시켜 드릴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상가 대 주택, 꼬마 빌딩 용도 어떤 것이 좋을까?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넣었냐 하면요. 여러분들 꼬마 빌딩 그러면 되게 상가 건물, 뭐, 상가 건물, 뭐, 오피스 건물, 이걸 굉장히,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실제로 시장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유튜브에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꼬마 빌딩은 관리도 골치 아프고 피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건물 2개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 5년 6년 7년 이렇게 제가 임대를 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간에 사회 변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코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도 겪었고, 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금리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겪어보면, 이게 이 상가로, 그러니까 통상가로 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통주택도 다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2번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가설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땅 계약 때 챙겨야 될 것들.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건축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인데, 이 일반 투자자가 이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도 맡기면 안 되고, 시공회사에서도 맡기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궁금하시는 이제 업체 정하는 것들에 대한 거. 예. 나중에 설계업체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설계업체들을, 여러 건축사들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 8번은 이제 뭐 좋은 결과 얻기 위한 팁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썼었지만, 땅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건축을 선택하는 거와 진배 없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선택이 이미 건축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해놨는데, 어떤 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